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네, 오늘은 실종 사건을 준비해 봤어요. 오래전 일본에서 벌어진 사쿠마 나나 실종 사건입니다. 네, 한밤중에 여학생에게 벌어졌던 소름 끼치는 실종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이 미제 사건으로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과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은 1991년 일본 치바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는 당시 나이 만 13세의 중학교 1학년 사쿠마 나나양이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중간고사가 끝난 나나양은 10월 27일 토요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나양은 당시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술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날 집에 없었다고 해요. 오후 7시경 친구 3명이 집에 도착했고 넷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만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배가 고파진 학생들은 편의점을 가서 간식을 사오기로 해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나나양 집 근처에도 편의점이 있었지만 24시간 영업을 하진 않았어요. 때문에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4km 정도 떨어진 24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걸려 편의점에 도착한 학생들은 삼각김밥과 음료, 감자튀김, 피자 등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나나양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집으로 향하던 나나양은 길 위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힙니다. 당시 동네에 태풍이 지나간 이후라 길에 나무가 쓰러져 있던 거예요. 나나양이 부딪혔기 때문에 학생들은 길 위에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잠깐 멈춰라. 너희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키 155cm에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던 그 남자는 청소년 생활지도원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멈춰 세운 남자는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밤 11시 넘어서 돌아다니는 것은 위법이다. 원래대로라면 경찰에 넘겨야 하지만 불량 청소년은 아닌 것 같으니 잠시 얘기만 하고 용서해주겠다. 대신 네가 대표로 따라와라. 정체불명의 남성은 나나양을 지목하면서 나머지 친구 3명에겐 너희들은 돌아가 있어라. 몇 번 이야기만 하고 돌려보내겠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나나의 자전거는 어떻게 할지 물었고 남성은 나중에 본인이 트럭으로 옮겨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나나양은 도로 옆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수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불과 반년 전까지 초등학생이었던 학생들은 남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3명은 나나의 집으로 향했고 먼저 집 앞에 도착해서 나나양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은 집 열쇠가 없어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1시간 30분이 지나도 나나양이 돌아오지 않자 친구들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이 불안해하던 그때 우연히 길을 지나던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만났어요. 친구들은 남학생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줬고 남학생들은 아무리 봐도 수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나양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 실종 사실을 알립니다. 학생들은 동네로 돌아다니며 나나양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 4시 20분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 당일 학생들이 지나던 126번 국도에는 청소년 생활지도원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문의 남성은 청소년 생활지도원을 사칭한 납치범이었던 거예요.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남자와 나나양을 봤다는 목격담이 3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전 1시 20분에서 30분경 실종 현장 부근 교차로였습니다. 남자가 나나양을 데려간 직후로 추정됐고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목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오전 2시 15분경으로 역 근처를 걷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전 4시가 지난 시점으로 두 사람이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격 정보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수 있으니 그것을 기다려보자 했지만 나나양이 사라진 이후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나 협박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쿠마 나나양은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쿠마 나나양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현재까지 미제로 남으면서 수많은 추측과 음모론들이 돌았는데요. 그중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납북설입니다. 2012년 2월에 그 나나양이 납치됐던 126번 국도 있잖아요.
그 도로가 과거에 일본 안에서 활동하던 북한 공작원들이 비밀리에 사용하던 일본인 납치 루트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때문에 나나양 사건이 오랜만에 재조명이 됐는데요. 하지만 사건과 연관성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한 추측일 뿐이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인은 트럭 운전사라는 추정인데요. 나나양의 자전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남자가 트럭으로 운반한다고 말했었잖아요. 이 때문에 범인이 트럭 운전사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다면 친구들에게 얼굴을 보여줘도 누군지 모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줬던 게 자전거랑 아이를 그냥 트럭에 실어버리면 감쪽같이 현장을 떠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범인이 트럭 운전사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네, 세 번째는 근처 주유소 사장이 범인이 아니냐는 의심이었는데요. 이 주유소가 사건 현장에서 260m 정도 떨어진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유소 사장이 사건의 범인 그 몽타주랑 굉장히 닮아서 의심이 간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추측들처럼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한 의심에 불과했고 그 주유소는 현재 사라졌고 사장도 사망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해요. 정확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나양이 실종되면서 남은 가족들의 운명도 한순간에 바뀌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손녀가 실종된 충격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나나양의 어머니는 딸을 기다리며 이사도 가지 않고 있다가 아파트가 철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으로 이동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딸이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간직하며 신사를 찾아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네, 좀 남은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고 말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질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CCTV도 없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없던 시대라 새벽에 목격자 아니면은 결정적 제보가 아니면 사건 해결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도 범인은 어머니가 술집에서 일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청소년 생활지도원 복장을 준비해 입고 여중생한테 접근했던 것 같거든요. 어린 여학생들에겐 의심보단 학교 관계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속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친구들이 늦은 밤에 낯선 남자에게 친구 한 명만 보낸 건 지금 생각해봐도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명함이나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힐 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분명히 비정상적인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에 하나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시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런 걸 요구하셔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나나양이 생존해 했다면 현재 40대 후반의 나이가 됐을 텐데 생사라도 확인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쿠마 나나양 실종 사건이었고요. 저희 야간 매점은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었습니다.